근데 왜 댓글에 질문하는데 쌤 왜 대답을 안 해줘요? 자 봅시다. 이거 시험 나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서 누가 중심 원자? C에 얘가 중심 원자라고 했죠. 네. 판단 근거는 전기음수가 같은 아까 전기임성 작으면 보통 그렇게 된다고 했죠. 네. 자 그리고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중심 원자를 정하고 그 다음 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 비용을 전das다. 중심 원자의 뭐지? 뭐를 다 표현해라? 네. 최외곽 전자를 다 표현해라. 염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 7개. 7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빨리 쓰세요. 빨리. 자 빨리. 자 이상한 말씀하지 마시고 자 빨리 쓰세요. 중심 원자를 정하시고 최외곽 전자를 저렇게 개수를 다 표시합니다. 할로젠이니까 7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말단 원자가 지금 누구란 얘기입니까? 말단 원자가 플로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플로린을 한번 그려보는데 플로린 역시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7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잖아요? 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중심 원자의 홀전자에다가 이압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중심 원자의 단일 결합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레 뭘 만족할 수 있어요? 옥텟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플러린 같은 경우는 고민하지 마시고 중심 원자의 홀전자에다가 단일 결합으로 푹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런 플러라이드가 지금 몇 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잖아요. 하나 그렸으니까. 그럼 플러린 어떻게 하라고요?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끝. 저렇게 된다고요? 네. 신기하다. 저렇게 그리면 편리합니다. 알겠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할로젠을 어떻게 붙이라고요? 중심 원자에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결합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소는 어떻게 결합하라고 했죠? 산소는 이중으로 붙이면 쉽습니다. 그렇죠? 할로젠은 뭐? 단일 결합으로. N은 3중 결합이네요. 질소는 옥텟을 초과하는 구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옥텟을 초과하는 구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산소하고 할로젠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됐는데 마지막으로 검산 하나를 해봅시다.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검산을 하라고 했죠? 형이잖아. 누구의? 중심 원자의 뭐? 형식전화가 뭐? 0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중심 원자의 형식전화가 0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염소는 여전히 7개의 전자를 획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구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옥텟 초과하는 건 거의 다 활로젠 있는 거예요. 네, 할로젠과 산소가 있습니다. 옥텟을 초과하는 건 항상 할로젠이나 산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할로젠의 보통은 플로린인데 플로린과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음 성도가 크죠? 제일 커요. 그런데 옥텟을 넘어서는 건 전자가 부족한 거예요, 전자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너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맞네, 다양한 그런데 그러면 옥텟을 초과하게 되면 중심 원자 주변에 전자가 너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 하필 플로린이나 산소처럼 전기임성도 큰 게 붙어 있으면 중심 원자의 실제 전자 밀도를 이 주변 원자들이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텟을 넘어서서 중심 원자의 전자 밀도가 너무 커지는 걸 플로린과 산소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옥텟을 초과하는 분자는 말단 원소들이 플로린과 산소예요. 와. 그러니까 다른 경우의 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 룰을 항상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못생겼는데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비니시우스 닮은 사람이 설명을 잘한다 이렇게. 자, 됐죠? 저는 됐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조용. 자, 그 다음 잘 봐봐. 짜잔. 자, 스테릭 넘버 얼마예요? 5요. 5. 알겠죠? 스테릭 넘버 5예요.
스테링 넘버 5면 혼성 오비탈 뭐? SP3D. sp3d고 기본 왁구가 무슨 왁구였어요? 기본 왁구가 그 삼각. TBP가 기본 왁구였죠. 네.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는 거야, 알겠어요? 네. 루이스 구조를 그린 다음에 입체수를 확인하고 그럼 혼성 오비탈이 뭐다라는 걸 알고 그것으로부터 기본 왁구 틀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를 딱 기리고 그 다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에 이렇게 결합 방향을 정해 두는 거죠. 네. 저기에 누구하고 누구를 배치시키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플러린하고 비공호 전자쌍을 배치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외웁니다.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때는 요래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건가? 네,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외웁시다. 우선 그리세요. 그리고 이유 간단히 설명할 테니까 빨리 그리세요. 그렇습니다. 네, 빠르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때 비공호 전자를 여기 배치시키고 플러린을 여기 배치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거창하게 있습니다만 후딱 외우겠습니다. 요거를 축방향 그 다음 요거를 평적도 방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마치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북극, 남극, 적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때 명심할 건 TBP에서만이에요. 다른 데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다른 데선 이거 쓰면 틀려요. 알겠죠? 네. 지금 얘기하는 입체수 5짜리 TBP에서만 전기 음성도 큰 원자를 축 방향에 우선 배치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원리가 맞다면 플러린과 비공호 전자 중에 당연히 전기음성도 큰 건 누구예요? 플러린. 이거잖아요. 그냥 얘가 1등이니까. 네. 그럼 얘를 위아래 배치시켜요. 그럼 나머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 끝. 알겠죠? 나머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알겠죠? 네. 이때 추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도 되냐면 역시나 TBP에서만 비공유 전자쌍은 적도 방향의 우선 배치. 알겠죠? 네. 외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유는 저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저러면 VS-EPR 측면에서 전자 간 청력이 더 적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그렇다고 외웁시다. 네. 아주 거창하고 굉장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네. 그래서 TBP에서 전기 음성도 그건 어디에? 축방향. 축방향. 비공호 전자쌍은 어디에? 적도 방향. 평면, 요 적도 방향. 알겠죠? 네. 이럴 때 이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럴 때 이놈을 트위스티드 T 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번역은 뒤틀린 T형. 알겠죠? 뒤틀린 T형. 자, 왜냐하면 여러분 VS-EPR 이론에서 결합 전자쌍 간의 반발이 강합니까? 비공호 전자쌍 반발이 더 강합니까? 비공호 전자쌍 반발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비공호 전자쌍하고 요 결합 전자쌍하고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게 청력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요렇게 청력이 나타난다고요.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쪽 각도가 90도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90도보다 작아집니다. 요 놈에서 꺾여가지고. 알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정확한 북극이고 정확한 남극이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살짝 꺾이고 살짝 꺾이다 보니까 이 각도가 180도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T는 T인데 꺾여 있는 T라는 뜻으로 트위스티드 T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런 구조의 경우 트위스티드 T. 진짜 이거 외우겠다. 자, 빨리 쓰세요. 이거 왜? 빨리 쓰세요. 선생님. 응. 저 A4 좀 주시면. 저 도윤이한테 다 줬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자, 빨리 주세요. 빨리 아, 주세요. 노트를 꽉 채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게 왜 고마워요? 아이, 빨리. 저한테 고마워해야지. 그래요. 그래, 알았어. 야 나한테 고마워해. 땡큐. 야 들고 와. 맛있어요. 자, 너는 안 했다. 자, 됐죠? 네. 자, 요거 시험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꼭 잘 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 그래야 돼? 그다음 진온 옥사이드. 시너 억사이. 자, 여기 지운다. 네. 여기 지운다. 이 진온 옥사이드. 시험 왜 그러는 거야? 왜 친구를 괴롭히냐? 응?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환이야 이거래요. 에? 자, 봅시다. 나 루이스 보고 야동이가 보고만 있었는데. 남자 겁나 좋아하네 진짜. 아니 뭔? 자, 봅시다. 아 진짜. 자, 딱 있을 때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부터 하라 그랬어요? 중시 원자. 중심 원자를 판단하라고 했죠. 네. 그럼 둘 중에 누가 중심 원자? 제가. 얘가 시노야 시노. 중심 원자일 가능성이 높죠. 네. 시노. 왜? 전기음 성공 안 산소보다 전기음 송도가 무조건 작을 테니까. 맞습니다. 자, 그다음 뭐 하라고 했어요? 중시 원자의 전자쌍 그림. 중심 원자의 최외곽 전자쌍 그리기, 최외곽 전자 그리기, 알겠죠? 네. 자, 진호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8개.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산소를 어떻게 붙이라고 했죠? 이중결합으로. 산소를 이중 결합으로 그리라고 했죠.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면 산소가 총 3개니까 여기도 산소를 이중 결합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뭐냐면 루이스 구조가 완성이 돼요. 네. 그리고 이러면 진원의 형식 전화는 뭐가 되죠? 0. 자연스럽게 진원의 형식 전화도 0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옥텟이 초과됐지만 오히려 그리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옥텟 초과되는 구조가 훨씬 그리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입체수가 얼마? 4. 입체수가 4. 4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 입체수 따질 때 뭐만 따지라고요? 시그마 결합. 시그마 전자쌍만 따지라고 했죠. 네. 이중합이면 하나가 시그마고 나머지 하나가 파인데 파이는 어디에 따지지 않는다? 입체수 따질 때 고려하지 않는다. 네. 위험해 있지만 외워. 이유는 나중에 배웁시다. 네. 그리고 시그마 전자쌍 3개 외에 누구도 하나 더 있어요.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에서 입체수 4 하겠죠? 네. 입체수 4할 때 혼성 오비탈은 sp3 알겠죠? 네. 그러면 무슨 입체수 4면 무슨 구조가 기본이었어요? 바로 제. 사면체가 기본 구조였죠. 그죠? 네. 사면체가 기본 구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울게요. 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좀 넣습니다. 아 부끄럽다. 그러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면체가 기본이니까 진원을 놓고 그렇고요.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이렇게 둡니다. 알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 세 방향으로는 산소가 한 방향으로는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세 방향으로 산소를 배치하고요. 그럼 이때 뭐 사실은 각각의 이렇게 이중결합, 파이결합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방향으로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공유 이렇게 전자쌍. 비공호 전자쌍이 있다는 얘기죠. 오 잘한다. 그래서 이것이 진원 옥사이드의 입체 구조입니다. 알겠죠? 네. 이때 이 기하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사실 비공호 전자쌍이 있긴 하지만 비공호 전자쌍은 사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전자는 위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인간의 측정에 의해서 관찰되는 위치는
이거 없이 얘 원자핵의 위치만 실제로 검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사람 눈에 이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기하 구조를 표현할 때는 전자쌍을 제외한 부분만 입체 구조가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설마 그거 말단 아니겠지? 원자 3개를 이렇게 설마 아니? 보시다시피 이 뭐냐면 보조선으로 연결하면 얘가 뭐다? 바로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우리말 번역은 삼각 뿔 모양입니다. 아 설마 사람 좀. 알겠죠? 그래서 삼각 뿔 혹은 삼각 피라미드라고 말하면 됩니다. 됐죠?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라돈 클로라이드. 한번 기숙사 가면 사야겠다. 라돈 클로라이드. 자, 여기서도 누가 중심 원자? 얘가 이제 중심 원자입니다. 사실 염소도 전기임송도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중심 원자를 딱 표시하고 그다음 뭐를 그리라고 했죠? 최유각 전자를 그리라고 했죠. 최유각 전자. 네. 자, 그러면 최유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7개요. 얘는 뭐냐면은 18조 원소거든요. 라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18조 원소니까 비활성 기체란 말이에요. 그럼 최유각 전자가 몇 개? 8개. 8개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죠? 네. 여기에 염소를 몇 개 결합시킵니까? 2개. 2개를 결합시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염소 같은 녀석을 할로젠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할로젠은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알겠죠? 네. 그럼 여기도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염소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녀석은 립체가 얼매 5. 5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면 시그마 전자쌍 몇 개, 2개. 비공호 전자쌍 몇 개, 3개. 3개에서 입체 수호입니다. 혼성 오비탈 뭐죠? SP3D. sp3d고 무슨 꼴이 기본입니까? TBP가 기본이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라돈이라고 그리고 TBP 왁구를 그립니다. 우악구. 왁구를 그립니다. 자, 이때 여기는 펜치가 없네. 축 방향에 누구를 먼저 배치시키라고요? 전기음성도 큰 거를 축 방향에 먼저 배치시키라고 했죠.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염소하고 전자쌍 중에는 당연히 누가 전기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염소요.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전자쌍이 전자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어디에 배치시키고 축 방향 배치시키고 나머지 비공호 전자쌍을 어디에? 적도 방향에 다 배치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때는 이 각도가 몇 도일까요? 이때는 정확한 90도가 됩니다. 저래야 VSEPR 측면에서 전자쌍 간 반발이 최소가 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얘를 기하 구조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선형. 얘를 선형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아, 맞네. 그래서 틀은 TBP인데 기하 구조는 리니어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리니어하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쉽네. 네, 할 수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못하면 못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문제로 나오면 개꿀이에요. 알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개꿀이네.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ICL4 마이너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네. 준다. 8. 에임 9, 10 주세요. 자, 네 번째 ICL4 마이너추. 자, 얘 그려볼 수 있겠어요? 시작. 머리 아파. 자, 그려볼 수 있겠어요? 머리 아파서 조금만 있을게요. 자, 제가 한번 그려볼까요? 머리 왜 아파요? 이거 햄버거 먹고 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체했는데 머리가 왜 아파요?
체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아플 수 있거든요. 체하면 이게 장 쪽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기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메테인이나 암모니아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체하게 되면 그 기체는 기본적으로 밀도가 커요,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 위로 떠요. 계속 위로 뜬다고요. 계속 위로 떠서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위. 뇌혈관에 도달해요. 오. 그럼 뇌혈관에 기체가 도달하고 그 기체가 평소보다는 다르게 혈액 속에 용해돼 있겠죠. 그러면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반응성이 없어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혈관 주변에서 평소와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약간 확장된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확산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래보다 변하면 몸에서는 무조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이렇게 뇌혈관 쪽에 팽창을 통해서 뇌혈관을 통한 약간의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두통인데 이런 화학적인 현상을 의사들은 전혀 몰라요. 의사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의사들은 소화가 안 될 때 왜 머리가 아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배가 아픈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의사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약을 먹으세요. 예, 그냥 이 약을 먹으세요지 그게 왜 이 두통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양 의사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여러분 의학적 원리가 우선이에요? 생물학적 원리가 우선이에요? 화학생물. 무슨 말 알겠죠? 화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원리를 의학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들이 되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물리화학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자기하고 그래서 그 서양 의사들은 배 아픈 거하고 두통하고 관계를 몰라요.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한의학에서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소화가 안 될 경우 머리가 아프다를 연관지어서 처방을 해요. 똥물입니다. 처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양 의학이 항상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anyway, 자 됐죠? 자, 다 그렸어요? 네. 다 그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중심 원자 누구? 아이. 아이오다인이겠죠. 그럼 아이오다인을 그리고 자, 그다음 무슨 표시? 최외각 전자. 최외각 전자 표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뭐? 일곱.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렸어요. 그다음 말단 원자 누구? 네. 염소. 말단 원자 어떻게 결합하라고요? 단일류. 점 하나당 단일 결합, 점 하나당 단일 결합, 단일 결합으로 염소를 연결하면 끝. 알겠죠? 네. 되게 쉽죠? 맞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전자 한 개. 이 앞에서 전자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이유는 마이너스라서요. 1 마이너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입체수는 얼마? X는 6. 보시다시피 입체수는 6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시그마 전자 몇 개? 4개. 4쌍. 그 다음에 비공원전자쌍 몇 개? 4개. 2개가 생기기 때문에 입체수가 6입니다. 이 경우는 중심 원자의 형식 전하를 얼마라고 하면 되겠어요? 1 마이너스. 중심 원자의 형식 전하가 이때는 1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전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줬을 테니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그리느냐? 입체수 6이면 혼성 오비탈 뭐? SP3. sp3d2라고 했죠? 네. 뭐 기본? 8면체. 8면체 기본이죠. 그러면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8면체 왁구를 그리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럼 8면체 왁구가 어땠냐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 알겠죠? 네.
이때 저기에 있는 염소를 어떻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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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비공유 전자를 배치시키면 비의 공유 전자쌍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VSEPR 측면에서 전자 간 청력이 더 적어집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배치되고 이때는 이 각도가 몇 도겠어요? 90도. 정확한 90도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염소만 따로 떼서 입체 구조를 파악하면 이름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평면. 얘를 스퀘어 플래너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말 번역은 사각 평면형. 알겠죠?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리고 그 12페이지 볼까요?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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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페이지 찾았어요? 네. 12페이지, 12페이지에 그때 문제 8번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요거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잊지 않도록 하고요. 뭐라고요? 해석해서 좀 영어라서 다시 볼. 저때 네 다 써줬잖아요. 쓰긴 썼는데. 그거 보면 되죠. 네, 그거 보면 되죠. 그래서 문제 8 이거 줌달 8점 줌달 연습 문제인데 하여튼 이 12페이지 8도 꼭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꼭 리마인드 하세요. 네. 그 필기 내가 해줬으니까 잘 보고.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바로 공명구조 배우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